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양타로예요. 2023년 개묘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잘 맞이하셨나요? 저는 1월 4일 저녁에 계단에서 좁질러서 넘어지면서 그 왼쪽 새끼발가락 좀 아래쪽에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가 골절이 돼서 수술하고 왔습니다. 액땜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일정에 좀 차질이 생겨서 늦어졌어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계단 정말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낙상 사고나 골절 사고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젊은 분들도 수술과 입원 많이 하시니 건강한 2024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2024년 연애운과 운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보내게 되어 오늘 주제로는 재회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락운, 재회 시기도 같이 볼 거예요. 시기운은 2개월 단위로 카드를 뽑으려고 하고요. 6개월 이후의 시기까지 함께 넣어서 뽑아 볼 거예요. 재회 영상을 촬영할 때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재회운은 사귀거나 결혼을 비롯한 동거나 사실혼 관계 등일 때 재회라는 단어를 적용해요. 썸을 타거나 짝사랑의 경우이거나 알고 지낸 관계에서 썸은 아닌데 미묘한 감정선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갔다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재회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귀지는 않았지만 섹스를 한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생각을 하셨으면 해요. 이런 경우라면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이야기 드려요. 2024년 갑진년 한 해는 2023년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일만 한가득 하시길 바라고요. 2024년에는 영상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아프리카 TV로 라이브로도 자주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긍정적이고 행운의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양타로와 함께해요.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5번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 상대방과의 이전의 관계나 헤어짐의 부분이 결혼이라는 이슈이거나 뭐 예상하지 못한 혹은 별것도 아닌 일로 헤어짐이 생겼다거나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두 가지 이슈가 함께 그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빠른 관계 진전이 있었거나 결혼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의 카드에서는 아직도 결혼, 가정,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읽혀지고요. 어쨌든 5번 여러분들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슈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 모습인데 이 부분과 연결해서 여러분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함께 읽어보면 정말 결혼과 관련된 이슈였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더 원하고 바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상대방은 아직도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는 그런 좀 안정된 삶에 대한 안정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꿈꾸고 그러한 삶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미래의 관계성을 성사시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행동을 해서 진척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좀 멈춰져 있고 그저 생각하고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면요. 사실 여러분은 이 상대방과의 결혼이나 미래를 꿈꾸고 있는 모습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조언 카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카드는 유독 더욱 좀 요지부동의 그런 카드들로만 나와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확고한 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새로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 상대방의 속마음이 궁금하기도 하고 재회에 대한 방향성도 궁금하지만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손을 내밀어서 리드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 분명 여러분도 상대방을 은연중에 생각하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좋았던 추억도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커리어이건 또 새로운 이성과의 썸이나 소개팅을 비롯한 연애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꽤 알고 있어요. 과거의 인연을 이렇게 되돌아보기보다는 여러분도 생각의 전환, 감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생각만큼 쉬운 것은 또 아니잖아요. 이 관계에서 재회 여부는 사실 많이 약한 모습 같아요. 재회 여부의 열쇠는 여자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자분이라면 여러분의 의지나 행동이나 노력을 비롯한 먼저 연락을 하거나 다가가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상대방이 여자라면 상대방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혹 여자 동성 커플이거나 남자 동성 커플이라면 좀 더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분에게 열쇠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심리적인 부분과 조언 카드들을 함께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방향성은 새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 현재까지 아직 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건 미련이나 아쉬움 혹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향성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결혼이나 가정을 이루고 싶고 안정적인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음에도 어떤 행동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력이 보여지는 부분이 카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과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지만 여러분과 그것이 잘 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 5번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좀 낮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사귀는 동안 결혼에 대한 생각을 했고 상대방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반응을 해줬다고 해도 그건 좀 일시적이었을 것이고요. 연애를 할 때는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장난 반처럼 하고 서로 좀 맞장구를 치고 그러잖아요. 나는 별 생각이 없다고 그것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기보다는요. 그래서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잠시나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좀 더 진지한 시점이 올 때는 여러분 스스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생각보다 준비가 좀 되지 않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대방도 움직임이라는 것이 거의 좀 전무한 모습으로 카드에서 나와 있어서 재회 여부 역시 매우 약하고요. 연락 시기나 재회 시기 역시 매우 약한 모습으로 나와 있고 희박한 연락운과 재회의 운이지만 그럼에도 그 시기를 본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4개월은 지나서 5개월에서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연락이나 재회가 약하게나마 될 수 있는 에너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움직임이나 행동력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는요. 오로라라고 하는 카드이고요. 적혀있는 이야기로는 나는 매일 새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해요. 이 카드는 새로운 하루, 희망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강할 때 나오는데요. 요즘 미라클 모닝이나 뭐 갓생 살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루틴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또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새해 복 끊임없이 받는 올 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 4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서 나온 카드들을 볼 때 재회라는 부분이 된다라고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카드들이 꽤 밝은 에너지들이 보여지는데요. 러버스, 연인들, 컵 2번 카드도 또 태양 카드도 중복으로 나와 있어서 현재 상황이 어떠하건 또 과거 관계나 헤어짐의 장면이 어떠했던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작지 않은 크기로 서로를 생각하고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 카드의 그림들은요. 공교롭게도 숫자 2와 더불어서 그림의 이미지도 2개의 같은 그림들이 좀 보여지잖아요. 태양 카드에서는 어린아이가 2명이 있어요. 또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의 부분에서 볼 때 상대방은 여러분과 자기 자신을 어쩌면 동일시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너와 나는 한 몸이고 하나야 라는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는 때려야 될 수 없고 둘이 아닌 하나인 거야 라고요. 함께 나온 이 펜타클 2번의 카드에서도 보면 동전 2개를 들고 있고요. 다리 하나로 서 있는데 생각보다 좀 균형 있게 잘 서 있는 데다가 표정도 보면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이 3장의 카드가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드 2번은 다소 다른 느낌을 주지만 종합해서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관계성에 대해 해맑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내면에는 한켠에는 다소 불안한 마음도 분명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근황에 대해 궁금하기도 해서 조금 힐끔힐끔 거리기도 하는 모습이지만요. 그런 불안감,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이 들려고 할 때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아닌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방향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만나고 헤어지더라도 또다시 만나고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보여요. 이런 상대방의 감정선과 더불어 여러분도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 안에 아직 갇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동하거나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은 모습, 재회나 다시 연락에 닿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보다 그런 시기라는 것에 조급함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때가 되면 혹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형태의 생각들을 하는 여러분들 같아요. 기다림,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고 노력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에 붙잡혀 있지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거나 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소통이 잘 되었던 관계 같지는 않아요. 서로 첫눈에 반했다거나 선남선녀의 그런 좀 잘 어울리는 커플로 보여지는데 내면의 속마음이거나 이러한 것들을 교류하고 나눈 것이 커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다 보니 그로 인해 헤어짐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어떤 의견 차이나 성격 차이도 해당인 것 같고요. 현재 연락을 하고 있어도 협의점을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닌 어쩌면 서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리딩 초반부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과 상대방의 재회 여부로 뽑은 카드에서 러버스와 컵 2번의 맥락과 같은 비슷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재회가 큰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기마저 앞으로 2개월 이내라는 비교적 가까운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락을 비롯한 움직임,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아닌 상대방에 의해서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에서는요. 힐링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면에서 치유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안에 있어서 속도를 좀 늦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회 시기가 빠른 시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할 필요성이 아닌 부분 같고요. 대신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그러면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새해 복 끊임없이 많이 받는 올 한 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에서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궁금한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헤어짐의 상황도 좀 서로 감정 정리가 되었거나 어느 한 사람의 감정이 식었고 정리가 된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러분도 상대방도 서로의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닌 감정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그 감정의 크기는 사실 여러분도 작지 않지만 여러분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이 조금 더 크지 않나라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감정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먼저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무언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미래의 모습이랄지 등에 대해서 희망을 좀 품고 있는 그런 상대방도 있어 보입니다. 좀 엉덩이와 손가락이 무겁다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현재 마음이나 행동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현재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에서도 분명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지만 이 사람과의 재회라는 부분에 대한 초점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감정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는 부분보다는 이쯤에서 그만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혹 제외를 하더라도 현재는 상대방과의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혹은 여러분이 새로운 다른 이성과의 연애를 하고 난 후 다시 이 상대방과 재회를 하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을 텐데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현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꽤 남아있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사랑하는 감정과 미련, 아쉬움 이런 감정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관계 혹은 여러분의 다른 커리어나 꿈이나 목표 등을 향해 나아가거나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발길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실행에 막상 옮기지는 못하고 그럼에도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작은 기대나 카드의 그림처럼 작은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상대방은요, 현재 이성적인 감성이 상대방을 지배하기보다는 감성적이고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사실 이런 카드들이고 이러한 분위기일 때는 그 순간의 감정에 의해 연락이 온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상대방이 술을 마신다고 한다면 그 술 기운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연락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큰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술 기운에 하는 연락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담할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이고요. 유튜브에서도 간혹 술과 관련된 연락운이 보이거나 할 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요. 취중 진담이라는 말도 있고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좀 더 용기가 생기고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술 기운에 오는 연락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평일 오전부터 낮 시간, 오후 시간까지는 대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연락이 오는 것이 저는 더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등한시하면서까지 이런 일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잠겨있고 연락을 한다면 결혼을 만약 하게 되었을 때는 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부터인 초저녁을 지나 본격적인 밤 시간에 연락 오는 것이 저는 더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이고 또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별을 하고 난 후 보통 일하는 시간대보다는 퇴근 이후부터 밤 시간, 새벽 시간에 더 많이 생각나고 전화해보고 싶고 카톡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크잖아요. 상대방이 현재 다른 이성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이성이나 새로운 연애에 대한 생각이 크게 있어 보이지 않고요. 상대방에게 소개팅이 들어오거나 호감을 보이는 이성이 생기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큰둥한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사람들과의 좀 북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혹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있는지 이런 여부나 또 새로운 연애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면 현재의 모습에서는 크게 생각이 있지도 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냥 카드만 놓고 보면 조금 더 행동력이 있거나 하는 건 여러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주거나 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재회가 상대방과 되는지 된다면 그 연락이나 재회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할 텐데요. 두 분의 인연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의 관계는 불안하고 불안정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과 상대방은 결혼과 관련된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이 오라클 벨린에서 성이 그려진 카드는요. 집, 가정이라는 키워드가 담겨져 있고요. 좀 현대적으로 풀면 집의 형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의 그림일 수 있어요. 또 성은 단단하고 안정적이고 기반이 다져져 있죠. 물론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안정적이고 단단한 기반과 관련된 인연으로 보이고 재회가 된다면 결혼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기에서도 보면 마지막 카드에서 성의 키워드처럼 안정적이고 또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컵 10번의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은 연애의 목적성보다는 결혼이라는 결과 도출에 더 맞는 그런 인연이지 않나 라고 보여져요.
두 분은 빠른 시일 안에 소통이 되고 재결합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하는 시기로 보여지니 여러분이 정말 다른 이성이나 연애를 해보고자 한다면 그 연애가 끝나고 난 후 상대방과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잠깐 헤어지는 시기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난 후 다시 재회가 되어 그때는 결혼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들이요. 오히려 그때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나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헌데 제가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는 마시고요. 새로운 연애나 새로운 이성이 다가오는 것을 뿌리치고 기다리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과 연애 세포를 계속 키워나가고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존심 또한 더욱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는요. 여신이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적혀진 구절의 내용은요. 내 안에 여신 에너지의 흐름을 깨운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섬세하고 감정적이고 또 직관력을 들여다보세요. 일기를 써보며 여러분의 내면이나 감정을 알아보고 정리해 나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주문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여신이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멋진 여성이다. 라고요. 여러분이 남자분이라면 나는 신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멋진 남자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별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약해지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후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당당하고 자신감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거나 이별로 인해서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끌어올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아요. 당당한 여러분을 잃지 마시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그때의 상황이 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요.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끊임없이 받는 올 한 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러분도 상대방도 좀 연락이 되었던 어떤 행동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거리낌이 없는 모습 같아요. 상대방이 특히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데요. 특이점은 현실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금전과 관련된 펜타클 카드가 유독 많이 나와 있고요. 더불어 움직임과 관련된 기사와 또 시작을 이야기하는 1번과 에이스 카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의 경우는 재회라는 것이 그저 감정에만 치우쳐져서가 아닌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잘해서 감정과 더불어서 관계를 생각하고 재회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의 관계가 좀 빠르게 시작이 된 분들도 있을 테고 여행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른 연애나 다른 커플들보다 더 많이 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둘만의 시간도 보내고 주변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연락운이라는 것이 살짝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되었던 상대방이 되었던 연락을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린 형태 같아요.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가 감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라는 식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좀 생각이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멈춰진 것 같은데요. 이 연락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인 경우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상대적으로 내 마음이 상대방보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리드하는 것을 어렵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고, 보통 먼저 했었다면 감정의 크기와는 별개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나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많음에도 그래서 더 먼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못하고 다가가는 것을 못하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크기와 비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러니 나에 대한 마음이 이것밖에 안 돼서 연락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다시 재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의 관계에서, 상황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분명 관계에서 상승점을 탈 것이고 더 나은 관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상대방 각각의 속마음을 보면 상대방은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있는 사람이라고 읽혀지는데요. 그런 상대방이 초반에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나도 아쉬울 게 없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충만한 자기애가 강한 그런 모습이지만, 이 부분 역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이길 수는 없는 형태 같아요. 자신의 자존심, 자기애가 여러분이라는 사람에게 밀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네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 역시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조만간 좀 빠른 시일 안에 연락을 하거나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의 의지가 강하고 현재의 마음이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고 초점이 맞춰진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만 하다가 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상대방을 여러분은 현재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오거나 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회를 하기 위해 여러분 역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강구하는 모습도 읽혀지고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견디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여지네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도 생각한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여러분의 속마음이건 간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가오는 부분이 꽤 강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또한 재회 여부 역시 관계가 발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 시기를 보면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 2개월까지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다음 달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꾸만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기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에게 나온 조언 카드 읽어볼게요. 자기 연민이라는 카드이고요. 오늘 나는 사랑의 친절로 나 자신을 대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감사함과 사랑과 친절함을 베풀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껴주고 신경 써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에게 칭찬과 격려와 용기, 또 사랑과 감사함, 그리고 인정을 얼마나 해주고 있나요?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타로 상담을 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셀프 칭찬을 좀 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더불어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행위를 굉장히 오글거려 하는 스타일인데 어느 순간 제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과 격려와 용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기도 거의 10년 전부터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일기의 내용에서도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잘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을 한 줄씩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하고 관심과 신경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나를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선물하고 이러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타인에게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편지도 써보고 선물도 하고 토닥여 주세요. 선물의 경우는 셀프 선물이라는 핑계로 소비 지출을 하지는 마시고요. 올 한 해 정말 잘 해냈다고 한다면 좋은 한약으로 나의 건강을 챙겨주고 또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었다면 힐링할 수 있는 여행 코스나 이런 것들을 계획해 보고요. 내가 나를 위해주고 대접해주세요. 그러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새해 복 끊임없이 받는 올 한 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